드리블을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운동장에 나가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 볼터치 훈련이나 콘을 활용한 드리블을 많이 연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상 경기장 안에서는 한 명을 제치기도 정말 어렵죠. 실제로 경기에서 드리블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연습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습을 해도 드리블 실력이 늘지 않는 진짜 이유와 경기장에서도 통하는 드리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까지 왜 연습이 효과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력이 느는지 확실히 감을 잡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한다.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킥이 좋은 이성재 선수의 코너킥입니다. 나성은 자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자 김포 자 빠르게 전개 시도하는데요. 이성재 방금 보신 드리블 장면은 바로 저인데요. 과연 제가 공이 오기 전부터 저 기술을 쓸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저 드리블 장면은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반응한 본능적인 드리블이었습니다. 이천수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인이가 공을 잡고 안 뺏기는 그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기술이 안 나오게끔 제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1대1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원이 같이 그렇게 1대1 하면 내가 벌써부터 치고 들어가다가 이거 2번 쓰고 제끼겠다 이런 거고. 원인은 나 벌써 자기가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라고 하고 하는 거고. 진짜 기술은 내가 이거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도 TV에서 보면서 자기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얘가 쓸 때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 얘가 쓸 때 이 순간 되는 거고, 또 옆에 붙으면 느낌 소리로 이게 가는 거고, 또 옆에 붙으면 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요거를 많이 연습해서 요걸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와, 나 그냥 이 확 왔어요, 타이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실제 경기에서는 생각을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압박은 더 빠르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공이 오면 이렇게 해야겠다 같은 계획조차 세울 틈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앙지역처럼 수비가 집중되는 곳에는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드리블이 생각해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에서도 통할 수 있는 드리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습량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비가 있는 실전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시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단체 훈련이나 시합처럼 수비수가 실제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직접 드리블을 시도해보고 부딪히고 실수를 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드리블을 혼자서 연습하는 건 운전 학원에서 정해진 코스만 계속 도는 거랑 비슷합니다. 정해진 코스에서 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그 코스에서는 운전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도로에 나가면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죠. 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보행자가 튀어나오고 신호가 예고 없이 바뀌기도 하죠. 운전도 결국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 겪어보고 부딪혀봐야 진짜 실력이 만들어지게 되듯 드리블도 똑같습니다. 실전처럼 수비가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도해보고 타이밍을 느끼고 실패해봐야 몸이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드리블 많이 하면 욕 많이 먹지 않아요? 드리블을 하다가 뺏기면 어떡하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드리블이나 과감한 패스 자체를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공을 뺏기고 욕먹을까봐 실수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유소년 시절부터 미리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흘러가겠지 하면서요. 순간순간 다음 결과를 계산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수란 바로 예측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실수의 순간이 바로 뇌가 가장 강력하게 학습하는 타이밍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수없이 넘어지면서 균형을 익히듯 실수는 뇌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신경 연결을 조절하고 다음에 더 나은 판단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자극하죠.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 뇌 속의 연결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그 결과 판단도 움직임도 더 정확해집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는 실수를 통해 더 똑똑하게 진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저 또한 프로팀에 가서 더 좋은 드리블, 더 정교한 패스, 더 높은 퀄리티의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지 않는 습관들을 프로 무대에서 갑자기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레벨로 갈수록 실수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 시절부터 실수를 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넘어져 봐야 더 좋은 퀄리티의 축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성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실제로 겪은 선수가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그가 맨유에 입단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화려한 기술은 보여줬지만 실수도 정말 많았고 드리블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 드리블이 실전에서도 통하는 기술이 되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유소년 시절 경기를 보면 패스를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러 드리블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 결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버텨냈기에 지금의 이강인 선수가 탄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깡과 배짱, 욕을 먹더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용기, 뺏기더라도 다음엔 더 잘해보겠다는 태도,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경기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성장은 절대 안전한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반드시 실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실패하고 감독님께 욕을 먹는 순간도 오겠지만 그 순간을 넘긴 사람만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전에서 직접 부딪히며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